합동수사본부는요. 자,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괜찮다고 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개혁신당 문성호 대변인, 민주당 여선웅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축하드립니다. 네. 민주당 축하드립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이 드디어 무혐의는 아니죠. 공소권 없음이지 무혐의는 아니잖아요. 맞죠? 예, 무혐의는 아니지. 불기소만 한 거죠. 불기소. 예. 그죠? 불기소 했으니까 제일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죠. 자, 일단은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격분하신 것 같은데. 네. 즐거우세요? 심호흡 한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니 정말 어떻게 이게 공소시효 저는 사실 원래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4천만 원 플러스 시계 2점이었는데 갑자기 금액도 확 줄면서 시계도 한 점이다. 근데 그 문제의 발롱블루라고 하는 그 제품 까르띠에 시계가 750만 원이라고 했을 때부터 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야, 요즘 이렇게 까르띠에 시계가 그런 1,000만 원이 안 되는 게 있는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도 3천만 사고 싶네 원이 진짜 그러면. 사고 싶네 진짜. 까테크? 네. 까테크 네 그 돈이면 할 수 있죠. 금방 2배 뜰 텐데 그러면. 그런데 3천만 원 이하여서 결국엔 이렇게 공소시효를 짧게 잡으면서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분노는 했는데 솔직히 예상은 좀 하고 있었고 이게 공소시효 만료다라는 그런 이 방패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부산시장 선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던지 아니면 납득을 시키든지 그거는 끝까지 본인이 좀 입증을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블루는 발롱블루였다. 뭐 그냥 탁 슬로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정말 발롱블루의 블루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문성호 대변인. 저도 지금 바로 비판 논평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바로 나가줘야 되는 거라서. 네. 이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방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저쪽에서 지금 증언한 시계 개수라든지 일반적인 시계 가액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인정된 금액들의 부분 등에 대해서 이거 줄여주는 거 아니냐. 당시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사법부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민주당이 뭐 워낙 매섭게 하니까 어느 정도 민주당에게 좀 수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라서 뭐 항소를 안 한다든지 물론 경찰하고 뭐 그런 건 좀 다릅니다만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법치의 원칙이 뭡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지금 뭐 마침 또 국민의힘에서 권성도 의원님 또 재판 받고 계시고 통일교 측에서 내가 뭐 시계 2점 받고 뭐 얼마 받고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따봤더니 뭐 어느 정도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시리얼이 넘버가 돼 있는 건데 수사를 이 사람 지인이 했네? 실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뭐 가액이 점점 줄어들 때 근데 그건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불기소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공교롭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측에는 저는 좀 더 수사가 할 날이 매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는 그 검증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불기소를 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나오셨어요. 네. 우리 여선우 대변인. 미안합니다. 내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 판결한 것,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 입장을 입장이요? 저는 사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전재수 의원 관련된 이러한 통일교 금품수수 내용이 통일교의 그 본부장 윤 본부장의 이 뭐 진술 증언 이분의 말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한번 번복했어요. 내가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줬다는 걸 들었다는 거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한 그리고 거의 이제 유일한 정황인 이분의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재수 의원이 주장한 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사건임을 오늘 이
합수본인가요? 합수본의 결론으로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전재수 의원의 무고가 뭐 결백이 입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권성동 의원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진술을 바꾼 그 공판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관련된 진술도 바꿨어요. 맞아요. 그 검사 특검 검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달 사고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배달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전달한 적이 없다. 취지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점이 보면은 처음에 이 전재수 전 장관 이제 후보죠. 네, 이분한테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요 기록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게 2025년 8월인데 이거를 4개월이나 넘게 특검이 지금 뭉개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진술이 바뀐 거고 그 사이에는 한학자 총재의 뭐 구속 사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통일교 입장에서는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익 관계가 이 사이에 첨가가 됐기 때문에 이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맞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획가닥 반대로 바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 감소를 위해서 진술을 바꾸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설득력도 있고 신빙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나왔던 거 그리고 통일교를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금품들을 제공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자료 같은 것들도 다량으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 살기 위해서 진술을 바꿨을 확률이 사실은 더 높고 그렇다면 처음에 나왔다는 이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재수 장관은 이제 후보로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전재수 장관이 정말 이 발롱블루밖에 없느냐 2천만 원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통일교랑 전혀 모르는 사이다 뭐 전혀 자기는 무혐의다라고 귀국하자마자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서 이 효정문화원이라는 통일교 산하 단체가 이 전재수 전 장관의 책 500권이면 돈으로 2만 원씩 계산하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산하고 통일교 사이에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이익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이슈도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면 대가성 뇌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정말 떳떳하다면 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갑자기 그 전재수 의원실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듯이 서류를 파쇄하는 소리가 한 140분 전부터 들렸고 그리고 특검은 심지어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파쇄기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거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구죠. 지역구 보좌관은 그러면 왜 떳떳하다면 왜 밭두렁에다가 PCR들을 버렸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히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는 깨끗하네 다 털었네. 사법 리스크 털었네. 나 이제 출마해도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부산 시민들, 국민들이 볼 때는 통일교랑 뭔가 있어. 이거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내야 되고 본인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공소시효가. 네. 공소시효가. 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죠.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은 어떠한 금품, 어떠한 것도 받은 적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동수사본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2018년에 범죄였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2016년이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제 범죄를 추궁할 수 없다 범죄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앞서 이제 얘기를 워낙 잘해주셨는데 우리 그냥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근데 다만 여선웅 대변인은 네. 전재수 의원이 그렇죠. 아닙니다. 대표가 수사를 받고 네. 있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그 쓰이는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뭐 논두렁에 버렸대요. 근데 뭐 자기 개인의 한 거래. 그러면 그 바로 구속영장 때려요. 증거인멸 혐의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만약에 그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더 많은 금액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영 대변인 입장에서야 민주당을 대변하셔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실드를 치셔야 되지만 결백이라는 표현은 전 맞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이 주장이 다 맞다라고 쳐줘도 이거는 공소시효로 만료가 된 거지 어떤 실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걸 기사 결백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기사 내용을 그렇죠. 보니까 그 이제 뭐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 불송치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를 안 했으니까 증거가 부족하지. 했으니까. 불송치한 내용들 불송치를 네. 한 이유가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뭐 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뭐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뭐 검찰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안 했다 봐주기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할 단정적인 이유 그 근거가 부족하다. 아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너무한 게 생각합니다. 이 네. 시계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런 게 명품 시계들은 다 시리얼이 있어요. 맞아요. 그 시리얼에 대한 또 명품이다 보니까 그 뒤에 향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애프터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수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수리를 받았더니 받은 사람 누구야?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보니까 전재수 장관 지인이에요. 근데 그 그럼 이런 게 지인도 아니, 그게 그럴 지인만 있고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통일교 관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인인가 반반인 거죠. 지인일 수도 있고 통일교 관계자면은 통일교에서 시계 샀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수리할 수 있고 뭐 AS 할 수 있고 충분하게 관련돼서 이제 뭐 그 흔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정도가 이것을 나와 있으면 전재수 의원한테 줬다는 증거가 그 정도가 되지 보통 않는다고 합수본이 있으면 본 거죠. 그거를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건데. 수사했잖아요. 합수본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50-50가 아니고 지인이 면서 플러스 통일교 신자잖아요 관계자. 그럼 통일교랑 진짜 친하네. 그렇지 근데 않아요? 여기 이 통일교 시계까지 맡겨서 수리를 해주는 사람인데 어머나 통일교 관계자다? 근데 그게 그럼 통일교랑 얼마나 친하길래?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네.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수본에서 그거를 그 증거로 삼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는 보통 네. 그럼 그게 딱 뭐 말 그대로 지인이가 진짜 너무나도 공교롭게 뭐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있으니까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신 대로 뭐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걸 네. 뭐라고 표현하냐면 혐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건데 수사를 밝혀가지고 혐의만 오빠가 있지. 나왔잖아요. 아 이게 수사를 안 그러면은 한 거죠, 굉장히 이거는. 이제 말이 되게 길어지는 예. 거고 검찰 수사가 이제 못 믿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못 믿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어쨌든 이제 전재수 의원이 혐의가 다 벗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봐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사건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봐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심도 이미 끝났고 2심 지금 들어갔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 명은 비슷한 그런 죄를 가지고 부산시장 출마까지 하고 이런 인신의 구속이 없이 자유롭게 누비면서 다니고 있고 다른 야당 출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지나 2심을 또 지금 달리고 있고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이거는 편파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권성동 없어요. 사건이랑 전재수 의원 사건이 아예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예 증거가 명백히 나왔고 사진도 나왔고 금품도 나왔고 지금 아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윤 본부장의 바뀐 진술이 배달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돈을 찾은 거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그것조차 아예 안 나온 거고 그렇게 주장했던 윤 본부장의 진술 뭐 이 말도 바뀌었다.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줬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사건이랑은 바로 이렇게 조금 등치해서 좀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수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었는데 진짜 이게 현실로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대로 수사가 결국에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다 추정을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구속 수사로 가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짜 하드디스크를 직원이 없애면 바로 구속영장 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불구속입니다. 그건 이거를 근데 지금 그 이건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그냥 입건.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안 했잖아요. 보통 구속수사로 가는 요건이 아주 성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인데도 구속수사 하지 않고 이거를 그럼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 말고는 저는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겠어요. 여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진짜 그냥 국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사람이 누가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일반 시민이 누가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내 하드디스크 내 직원이 없앴는데 그거 구속수사 안 당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 분명히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적혀 있는데 그게 그냥 허울뿐인 말이 돼버린 게 너무 현실로 느껴져서 오늘 진짜 웃으면서 방송해야지 했는데 앞에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서 지금 자. 마음이 참 안 좋네요.